쉬운 도파민, 섹스와 음란 중독 4부. 네 번째, 섹스 중독. 섹스, 즉 성관계는 사랑하는 남녀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성스럽고 기쁜 행위입니다. 그러나 많은 도파민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장 유혹이 많고 가장 절제하기 힘든 본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과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키스하고 싶은 충동을 절제하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이 네 가지 호르몬들이 뇌에서 분비되는데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1. 엔돌핀, 2. 세로토닌, 3. 옥시토신, 4. 도파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감에 빠지게 되겠어요. 절제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1975년에 뇌에서 모르핀보다 100배나 강력한 마약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아편 성분과 같다고 해서 뇌인성 모르핀이라고 불립니다. 즉 모르핀은 뇌에서 만들어진 행복한 호르몬입니다. 이렇게 뇌에서 엔돌핀이 많이 분비되며 중독으로 이끄는 대표적인 것이 섹스와 운동입니다. 섹스 또는 혼자서 하는 자위행위는 쾌감과 중독의 주요 대상입니다. 섹스를 통한 쾌락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과 모든 동물들은 부모의 섹스의 결과물이며 성행위가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인 쾌감을 주지 않았다면 인간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 것이고 자식을 낳고 번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인간의 번영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도파민 수치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남녀가 서로 끌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 방금 헤어져도 또 보고 싶고 연인과 밤을 새우며 대화하고 서로를 만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뇌에서 나오는 많은 호르몬이 관여한다는 사실을 이미 신경계와 뇌과학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에게 섹스란 모르는 사람과도 하룻밤 즐길 수 있는 스포츠와 같습니다. 사랑에 빠지고 섹스를 하게 되면 우리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정연한 교수는 이렇게 6개의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둘째, 노르에피네프린이 활성화하면서 각성, 에너지 상승, 식욕 감소, 주의 집중, 기억력 상승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셋째, 전두엽에서 분비하는 강력한 마약인 도파민도 관여하여 쾌감을 불러일으킨다. 넷째, 콩깍지 호르몬이라 하는 페닐에킬라민이 나오면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과 행복감으로 가득 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성이 생기는 것이 문제인데 효과는 길어야 3년이다. 다섯째, 뇌 안의 마약인 엔도르핀이 관여한다. 여섯째, 사랑의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오르가즘을 느끼는 순간 남자에게는 바소프레신 수치가, 여자에게는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오른다. 하지만 다른 도파민 중독처럼 사랑의 감정도 결국은 내성이 생겨서 시간이 흐르면 도파민의 수치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 기간이 의학적으로 약 2년에서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에는 도파민이 분수처럼 분비되면서 뇌는 엄청난 에너지와 흥분을 만들어냅니다. 없었던 생기가 넘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즐겁고 곧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마음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웃음이 많아지고 행복감에 취해 살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 활동은 마약을 한 사람의 뇌 활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섹스 관계를 가질 때 오르가즘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이 대량 분비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기억에 강하게 남게 되고 약물 중독처럼 섹스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고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섹스 중독이 되면 성충동을 참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의지와 상관없이 강박적으로 섹스만 생각나고 원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의 결실로 섹스를 하는 것보다
쾌락을 위해서 섹스 행위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오직 섹스를 통해서 해소하려고 합니다.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노력 도파민을 만들기 위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이 적당히 분비되면서 즐거움을 줍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운동이 무리인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꾸준히 걷기를 하면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도 중독을 가져올 수 있으나 차라리 운동 중독 또는 독서 중독이 되는 것이 다른 섹스와 마약이나 도박에 중독되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기분 좋게 하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는데 1. 세로토닌, 2. 노르에피네프린, 3.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배고픔을 잊을 수 있고 통증과 불안감을 없애줍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일할 때보다 5배나 더 베타 엔도르핀이 생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적당한 스트레스와 적당한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행복을 느낍니까? 행복하다는 감정을 돈, 성공, 승진, 새집, 새차 등 환경적인 물질에서 찾으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항상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기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감정에 의하여 삶의 원동력을 찾을 수도 있고 심심해하기도 하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전과 성취에서 오는 만족감과 보상을 원하는 인간의 심리는 뇌 속에서 많은 엔돌핀과 도파민을 뿜어내는 좋은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중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몰입의 즐거움도 느끼고 승부욕을 통하여 더욱 경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높은 수능 시험을 얻으면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대기업에 취업이 되면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새로운 집과 차를 사면 처음에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감은 일시적이거나 순간 느껴지는 자극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일시적인 자극을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극이 사라지고 도파민이나 엔돌핀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면 공허함과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성취감과 짜릿한 쾌감이라는 중독 사이를 넘나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파민을 갈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자본주의의 상업적인 전략은 아주 쉽고 저렴한 돈으로 도파민을 분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유혹을 뿌리치는 비결입니다. 내가 습관을 바꾸면 습관이 나의 미래를 바꿉니다.